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났으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때 그 못한 얘기, 우리 삶에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. 자, 이거 의료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 정말 의료개혁에서 잘못한 건요, 여러분.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의사들하고 싸우는 거 말고 우리들 입장에서 실비보험이 정말 엿을 먹은 겁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실비보험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.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해서 그 실비보험 이제 우리 엔간한 거 실비 다 안 되게 만들어준.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실비 보장 범위를 줄여서 보험사들의 이익을 되게 크게 해주는 방향을 개혁이라고 한 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들 잘 생각해봐야 돼요. 이거 우리도 엿먹은 겁니다.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이게 조국 사태 때 조국에 반대한 이유하고 그리고 그때 윤석열한테 기대한 거 그리고 윤석열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대한 게 다 이유가 똑같습니다. 일단 복귀해 볼게요. 조국 펀드에 제가 왜 그렇게 반대했냐면 이거 세상에 밝혀지지도 않았어요. 조국 펀드에 그때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.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아이템베이, 아이템매니아 이런 아이템 거래소를 인수를 해요. 그런데 여러분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게 이게 뭔 소리야? 많이 게임 안 하신 분들은 그럴 텐데요. 그래도 이게 되게 큰 거였습니다.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챠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박스 게임하다가 이거 뚜껑 돌리고 박스 따가지고 아이템이 나오냐 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도박성 게임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가챠 아이템 그런 아이템을 주로 하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허용을 합니다. 그 요즘 애들도 여러분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애들이 막 그 어린 애들 게임 와가지고 그 박스 까고 뭐 돌리고 나와라 이런 거요. 이거 사행성 게임 장난 아닌데 가챠 게임을 엄청나게 허용하게 돼요. 그렇게 돼서 그 가챠에서 뭐 강화를 한다는 이 카드를 해서 1 더하기 1에서 두 번째 강화, 세 번째 강화 그러다 깨지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돈을 무지하게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결제 상한이 50만 원이었습니다. 핸드폰으로 여러분 한 달에 게임으로 내가 개인 핸드폰으로 게임 결제할 수 있는 게 50만 원 상한이었는데 그게 무제한으로 풀려요. 게임 아이템에 결제하는 돈을 무제한으로 푸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 MMORPG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회장님들이 옛날에 뭐 몇 천만 원 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몇백억까지 씁니다. 게임 아이템 하나를 키우는데 아이템 강화하는데. 자, 그렇게 이제 그걸 모든 걸 다 풀어준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NC소프트 주가도 급등하죠. 그리고 이제 수억 수십억을 넘는 수백억짜리 캐릭터들도 뭐 모바일 게임 같은데 MMORPG, 리니지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등장을 하죠. 자, 회장님과 천민이 극단적으로 게임에서 나누게 됩니다. 자, 이런 정책의 최대 수혜주인 그 포스링크 관련된 이런 거에서 조국이 펀드질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.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. 정부 정책이 내부 정보가 되는 거예요.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업체들이 돈을 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 이런 정부 정책이 내부 정보가 돼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 고위 관료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짓을 한다.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수혜주를 펀딩을 해서 그러면 이건 뇌물도 아니고 무엇이지? 애매하자. 뇌물은 아닌데 신종 정치인이 돈 헤쳐먹는 방법이고 일반 투자자들 연맥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주의 사모펀드에 자기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가 이런 정책 수혜주가 된다. 그런 데에 투자를 한다. 이건요 여러분 뇌물보다 더 악질적인 정부 내부 정부를 활용한 정치인이 돈에 처먹는 거다.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. 그리고 추미애가 남부지검에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의 남부지검에는 여러분 여의도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가 여의도엔 또 뭐가 있어요? 정치도 있지만 금융사들이 많죠. 금융사 본점들이 여의도에 많습니다. 그래서 남부지검은 정치인들한테도 쥐약 같은 지검이고요. 그리고 금융범죄에도 쥐약 같은 그런 지검이에요. 그래서 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 합수단이라는 게 남부지검엔 있었어요. 그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해체해버립니다. 그때 이제 라임 사태도 터졌고요.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거 터지고 그다음에 조국도 사모펀드 이런 거로 이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데 아니
검찰을 개혁한다 하면서 왜 1번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시키냐 그러면서 제가 막 노발대발했었던 거 기억하시죠? 금융범죄를 수사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냐. 그리고 이제 그 금융범죄와 관련된 검사들을 초짜들,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초짜들을 갖다 놓아서 우리나라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 자체를 문재인 정부가 해체시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난리를 치면서 윤석열, 한동훈이 논스타부터 시작해서 이 금융범죄에 진심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밀어주고 이 사람들이 금융범죄 이런 거와의 범죄와의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뿔.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잘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사들은 증권 범죄를 제대로 파지 않고요. 오로지 뭐 삼성, 뭐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대기업 쪽으로 계속 문제가 맞추고 권력형 사모펀드 같은 거는 수사도 안 했죠.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의료개혁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영향을 주는 실손보험을 손을 보면서 우리의 자부담률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리고 우리가 혜택받던 것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보험사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실손보험 개혁을 하고 그 결과 보험사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보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테마주가 돼서 주가가 떡상을 했어요. 자, 이거 사모펀드하고 작전주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의료개혁에서 실손보험을 건들면서 증권사들 테마주 돼서 떡상했었던 거 하나, 그리고 2차 전지 떡상했었던 거 둘, 이거 두 개가 윤석열 정부의 정권 테마주였고 관련되어 있는 측근 관료들도 무지하게 많았다. 이게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간이었으면 문재인하고 똑같이 막 난리를 쳤을 텐데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거 내랑 관련되고 특검 나오고 막 기타 등 하면 이것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. 똑같이 나오는데 민주당도 이거 덮을 거예요. 왜냐고요? 대한민국의 현재는 정치인들은 뇌물이 아니라 사모펀드, 조세피난처, 싱가포르 이런 거에 있는 사모펀드에 돈을 놓고 그 돈이 이 정권 테마주에 들어가서 돈이 불려나서 자기네들 돈을 불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댈 거다. 그래서 저는 문재인도 뭐 대통령 되는데 제가 공언한 바가 있고 윤석열도 대통령 되는데 공언한 바가 있다. 뭐 꽤나 공신이다. 그래놓고서도 왜 이 두 정부에 제가 다 반대하냐. 핵심에는 이건 나라 말아먹을 짓들을 왼쪽 오른쪽이 다 하고 있다.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고 있지 않다. 그리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조국 사모펀드 하다가 제가 이 가차 게임 그리고 이 결제 이거와 관련된 테마 이런 얘기했지만 가장 크게 제가 난리를 쳤던 테마는 전기버스였죠. 전기버스였고 그 전기버스에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에디슨 모터스 14배 주가가 한 1년 사이에 뛰는 정권 테마주가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중국산 버스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돌리게 된다. 뭐 그런 얘기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임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거기다 코인 테마주도 있었죠. 그 김남국이 나오면서 위메이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그 코인 얘기 나오면서 그것도 14배 했었던 코인 관련된 테마 그리고 전기버스 관련된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게임 관련 테마 같은 게 정보와 관련된 그런 게 문재인 정부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와 2차 전지가 양대 테마였다.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개피 보는 건 누구다?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돈은 정치인들이 벌고. 자,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. 옛날에는 뇌물을 받는 뭐 정치자금 하나에서 정치자금 받았다 누구 이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인가? 아,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죠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. 옛날에는 그렇게 뇌물을 받았다면 요새는 이 펀드를 이용해서 조세피난처에서 돈을 세탁을 하는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놓고서 자식들 유학 보내놓고 그쪽으로 돈 쏘고 자식들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재산 신고할 때 국내에서 등기부 등본 다 떼니까는 재산 지불도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은 외국에서 몇 억짜리 그 학비를 내고 1년에 한 1억 2억 정도의 학비를 내고 뭐 체류비까지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있고 거기서 뭐 20억 정도 되는 200만 불 정도의 저택에 살고 있다. 그거 재산 신고가 안 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참 같지도 않은 정치인들이고 이게 썩을 대로 썩었다. 21세기 2000년대 들어와서 이 2020년대 15년 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조세피난처, 싱가포르 펀드, 두바이 펀드 뭐 이런 데에서 그 조세피난처에서 기업 만들고 사모펀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나쁜 짓 하는 거 이거는
반드시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지 이제 복귀가 되고 있어요. 아하, 그렇구나. 이렇게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.